여러분, 절대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 통증도 없습니다. 아무 신호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사라집니다. 4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미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 무려 91%가 본인이 근감소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렇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심코 손을 짚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 하나를 오르는데 중간에 한번 멈추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 앞에서 무거운 물건 하나 들지 못해서 민망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것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면 그것을 올바르게 공급해주면 다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8가지 고대 곡물입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에서 조금씩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6번째 곡물은 조리 방법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잘못 조리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내용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6세 이후 근육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세대 세브란스 병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그리고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근감소증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둘째, 8가지 고대 곡물이 근육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각 곡물을 올바르게 조리하고 드시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45분 정도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근육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감소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원에 사시는 임종수 어르신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9세이신데요. 젊으셨을 때는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 배웠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계셨습니다. 계단 하나를 오르는데 2번, 3번 멈추셔야 했습니다. 아드님 손을 잡지 않으면 혼자서 밖을 걷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분의 표정이었습니다. 수치스러워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아들 앞에서 이 꼴이 되었으니 어디 가서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임종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중 근감소증을 가진 분의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10명 중 6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본인이 근감소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불과 10%에 그칩니다. 나머지 90%는 모두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렇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최근에 하신 적 있으세요? 전에는 쉽게 들었던 물건이 요즘 들기 힘드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유독 힘겨워진 느낌이 드시나요? 의자나 변기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짚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셨나요? 잠에서 깼을 때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걷다가 쉽게 지치시나요? 혹시 이런 것들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4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 % 2.3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30대 때와 비교해서 근육량이
최대 퍼센트 산시이나 줄어드는 겁니다.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낙상 위험이 산댕야배 높아집니다. 고초 후 회복 속도가 아리된 집에 느려집니다. 그리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간이 평균 반년이나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감소증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시장을 다녀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상의 자유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근육은 마치 공장과 같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자재, 에너지, 그리고 기계가 작동하는 신호입니다. 력세를 넘으면 이 세 가지가 모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단백질을 드셔도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실제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둘째, 근육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서 에너지 생산이 줄어듭니다. 셋째,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주는 스위치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그것을 올바르게 공급해주며 다시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릴 8가지 고대 곡물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곡물은 메밀입니다. 메밀국수나 메밀전병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양학적으로 메밀은 그 이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드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예전 같지가 않다.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나이 탓도만은 아닙니다. 어떤 단백질을 드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메밀의 첫 번째 특징은 완전 단백질 구성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은 이 중 일부만 포함합니다. 그런데 메밀에는 그것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라이신과 류신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두 아미노산은 근육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수복하고 새로운 근육 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수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국립 암센터 영양연구팀이 발표한 인상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주 동안 메밀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섭취했을 때 근육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운동 없이 식이 변화만으로요. 단순히 걷거나 장을 보는 것 같은 일상적인 활동 후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미경자 어르신 68세이신데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계단을 2칸씩 쉬어가며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메밀을 포함한 식단 변화를 시작하신 지 2달이 지났을 때 계단을 멈추지 않고 오르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계단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왜 더 힘든 것 같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육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루틴은 혈관 건강을 돕고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이것이 왜 근육과 연결되느냐 하면요.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통로가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혈관이 좋지 않으면 근육에 필요한 것들이 제때 도달하지 못합니다. 루틴이 그 수도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밀은 또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반사이 우리 몸이 근육을 회복하는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특히 자는 동안 근육 회복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그 과정이 중단됩니다. 메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래 유지시켜주어 밤사이 회복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살짝 볶아서 죽처럼 끓여 드시거나 메밀가루를 이용해서 국수나 전으로 드셔도 됩니다. 설탕이나 나트륨이 많은 양념은 되도록 줄이시고 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영양 흡수에 유리합니다. 돈 한 푼 크게 들지 않습니다. 집 근처 시장에서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리입니다. 오트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달한 시리얼 형태의 오트밀이 아니라 가공하지 않은 동기리 형태로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인스턴트 오트밀은 오히려 혈당을 바르게 올려서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리에는 아벤트라미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리에서만 거의 독점적으로 발견됩니다. 이 성분이 하는 일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바로 근육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아주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근육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 들수록 손상되고 숫자가 줄어들면서 근육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오래 쓰면 금방 닳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근육도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기리의 아벤트라미드는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4세대 세브란스 병원 인산 데이터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동기리를 꾸준히 드셨을 때 가벼운 활동 후 피로회복이 % 아시상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느낌으로 어떤 차이냐고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셨을 때 전에는 3시간이 지나도 다리가 무거웠다며 기리를 꾸준히 드시면 한두 시간 만에 개운해지는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일상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느끼실 수 있으시죠? 기리에는 베타그루칸이라는 식이 섬유도 풍부합니다. 이것이 장까막을 튼튼하게 하고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왜 근육과 연결되느냐고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셔도 장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도 함께 약해지거든요. 기리는 그 장을 정비해 줌으로써 다른 음식에서 드시는 영양소까지 더 잘 활용될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기리의 느린 소화 특성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근육 회복이 주로 이루어지는 밤 사이에 에너지 공급이 고르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기리가 그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기리를 따뜻하게 죽처럼 끓여 드시거나 두유에 하룻밤 불려서 다음날 아침에 드셔도 좋습니다. 바나나나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당, 설탕이나 꿀 같은 단 것은 넣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식단에서 아침 한 끼를 통기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장입니다. 기장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수천 년간 재배된 곡물인데요. 우리 조상들도 즐겨 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식단에서는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근감소증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기장은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기장에는 류신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런데 류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세포가 지금부터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이 근육세포에 도달하면 단백질 합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력슈세를 넘으면 이 스위치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류신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스위치가 제대로 켜지지 않아서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보충제를 열심히 드시는데 왜 근육이 늘지 않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 자체보다 류신이라는 스위치가 작동해야 그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쓰이거든요. 기장은 노화된 근육 세포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형태로 류신을 공급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기장의 식단에 포함한 어르신들에게서 근육량 증가, 염증 수치 감소, 그리고 보행 속도 개선이 6주에서 8주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행 속도 개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보행 속도가 노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고 봅니다.
보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전반적인 체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장의 또 다른 강점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이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납니다. 잠을 자다가 종아리에 갑자기 쥐가 나는 경험 많이들 아시죠? 그게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장을 꾸준히 드시면 그런 경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장은 항경 효과도 있어서 관절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기장을 석 달 정도 드신 어르신들 중에 무릎 통증이 줄었다거나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근육뿐 아니라 관절, 심혈관, 뇌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장의 악용 효과는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기장은 글루텐이 없고 혈당도 천천히 올려줍니다. 소화가 예민하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 밥 지으실 때 쌀 한 컵에 기장 3분의 2컵 정도를 섞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준비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수입니다. 수수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곡물입니다. 예전에는 가을이면 집마다 수수를 말리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수수가 가진 힘은 조금 특별합니다. 수수에는 크게 세 가지 강력한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 폴리페놀, 그리고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근간소중의 핵심 원인들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력세 이후에 근육이 줄어드는 데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입니다. 눈에 띄는 통증이 없지만 조용히 근육 섬유를 손상시키는 염증입니다. 둘째는 장기능 저하로 인한 영양소 흡수 감소입니다. 셋째는 인슐린 민감도 저하입니다. 60세 이후에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면 혈당을 근육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마치 요새가 자물쇠에 제대로 맞지 않는 것처럼요. 수수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룹니다. 저항성 전분이 장내 유익균을 먹여 장 환경을 개선하고 영양소 흡수를 높입니다. 폴리페놀이 만성 저강도 염증을 줄여 근육 섬유가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수수는 인슐린 민감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인의학 연구팀의 임상관찰에 따르면 수수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약 받치 후에 근력 관련 수행 능력이 % 알수록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어르신들이 약 2.5년치에 해당하는 나이로 인한 근력 감소를 되돌릴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아르노원 가까이 나이 들으면서 잃었던 근력을 몇 주 만에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몸이 그 회복 능력을 잃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63세이신데요. 이분은 식당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서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르년 전부터 다리가 금방 지쳐서 오후만 되면 의자에 앉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수를 밥에 섞어 드시기 시작하신 지 6주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오후 내내 서 있어도 덜이 힘든 것 같아요. 이분의 경우가 바로 수수의 인슐린 민감도 개선 효과와 항경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수수는 활용도도 높습니다. 글루텐이 없어서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도 드실 수 있고 쌀처럼 지어 드시거나 가루로 내어 순으로 부쳐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밀은 완전 단백질과 루틴으로 근육 수복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돕습니다. 둘째, 기린은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장 건강을 통해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셋째, 기장은 류신으로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재활성화합니다. 넷째, 수수는 염증, 장기능, 인슐린 민감도 3가지를 동시에 개선합니다. 이 4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4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스펠트입니다. 스펠트가 일반 밀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역사에 있습니다. 현대의 밀은 수십 년에 걸쳐 대량 재배를 위한 품종 개량을 거듭해왔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빨리 자라고 더 오래 저장하기 위한 변형이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영양소가 변형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스펠트는 수천 년 동안 원래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 고대밀입니다. 그래서 영양 구성이 현대밀과 상당히 다릅니다. 스펠트의 핵심 관점은 단백질 흡수율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을 드셔도 실제로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흡수하는 비율이 줄어들어요. 스펠트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노화된 소화기관도 훨씬 더 잘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막은 것이 실제로 근육 수복에 쓰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가공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완성품이 나오지 않듯이 소화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먹은 것이 근육이 되지 못합니다. 스펠트에는 마그네슘, 철분, 아연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에, 철분은 혈액의 산소 운반에, 아연은 세포 수준에서의 수복에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모두 스펠트에서는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신의어 영양 연구자료에 의하면 스펠트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에게서 근육 수복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펠트는 빵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통곡물 형태로 밥처럼 지어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전문점이나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잠깐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6번째 곡물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6번째는 테프입니다. 먼저 테프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꼭 지켜야 할 조리 방법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프는 에티오피아에서 수천 년 동안 재배된 매우 작은 곡물입니다. 크기가 정말 작아서 손가락으로 잡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작은 알갱이 안에 놀라운 영양소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오랜 세월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지구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것이 이 테프와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테프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밀도에 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길이에서도 말씀드렸죠. 근육세포 안의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한 세포 안에 몇 개 있느냐? 즉,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높을수록 근육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젊고 활동적인 사람은 이 밀도가 높고 나이가 들고 활동이 줄어들면 밀도가 낮아집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임상 자료에 따르면 테프를 주상회의상 식사에 포함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약 받주 후에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평균 %30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없이 이 곡물 하나만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30 높아지면 일상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질까요? 같은 거리를 걸어도 더 지칩니다. 낮에 쉽게 피곤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활동 후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전보다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지금 쉽게 피곤해지시는 분들이라면 그 차이를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테프에는 철분, 칼슘, 라이신도 풍부합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한 산소 운반을 돕고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수적이며 라이신은 조직 수복과 콜라겐 형성에 중요합니다. 이 3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곡물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프는 조리 방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테프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가열하거나 강한 산성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테프 안에 있는 핵심 성분들이 분해됩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사라질 뿐 아니라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올바른 조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세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불리시면 됩니다. 둘째,
낮은 불에서 천천히 가열하세요. 강한 불에서 바르게 끓이시면 안 됩니다. 셋째, 소금은 극기소량만 쓰시고 식초나 레몬즙 같은 강한 산성 재료는 넣지 마세요. 이렇게 조리하면 따뜻한 죽처럼 드실 수 있고 테프가루를 이용해서 전이나 부침개를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테프가루는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조리 방법을 지켜주세요. 이어 판별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마란스입니다. 아마란스는 고대 아즈테크 문명에서 신성한 곡물로 여겨지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어로 시들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활력과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현대과학이 그 이유를 이제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마란스의 첫 번째 특징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아마란스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스쿠아렌이라는 성분입니다. 스쿠아렌은 보통 올리브 오일에서 주로 발견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런데 아마란스에는 이 스쿠아렌이 이례적으로 높은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스쿠아렌의 역할은 근육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앞서 기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스쿠아렌이 그 손상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방어막을 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란스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란스에는 근육 섬유에 직접 작용하는 특수한 펩타이드 사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가 근육 섬유에 신호를 보냅니다. 수복하라, 성장하라는 신호를요.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놀라운 이유가 이 신호 전달 방식이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강해집니다. 아마란스의 펩타이드가 운동 없이도 그와 비슷한 자극을 근육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영양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아마란스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에게서 근력, 균형감, 전체적인 이동성이 개선되고 근육 경련이 줄어들며 관절 불편감이 낮아지고 움직임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균형감이 개선된다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낙상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반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근육이 바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균형감이 좋아지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그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현수 어르신 70세이신데요. 이분은 아르년 전에 계단에서 넘어지신 이후로 걸을 때 항상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란스를 포함한 식단을 시작하신 지 2달이 지났을 때 이분의 따님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걸음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걸으세요. 이분의 경우처럼 균형감의 변화는 가족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아마란스는 마그네슘, 칼슘, 철분도 풍부합니다. 고소한 맛이 나서 거부감이 없고 살처럼 지어 드시거나 팝콘처럼 튀겨서 간식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가루로 내어 무침가루 대신 쓰시거나 빵을 구우실 때 밀가루 일부를 대체해서 쓰셔도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드실 수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8번째는 와일드 라이스입니다. 이름에 라이스가 들어가지만 사실 쌀이 아닙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의 수샘플의 씨앗으로 우리가 아는 쌀과는 영양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양은 길고 어두운 색을 띠는데요. 내부에 담긴 영양학적 가치는 이름보다 훨씬 큽니다. 와일드 라이스를 마지막 목록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재활성화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앞서 기장 이야기에서 류신이 단백질 합성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와일드 라이스에는 그 류신이 노화된 근육세포도 확실히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농도와 구조로 들어있습니다. 4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참여한 공동 연구에서 와일드 라이스를 주 3회 이상 식사에 포함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근육 단백질 합성이 퍼센트 43 증가했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행 속도 개선과 함께 측정 가능한 수준의 근육량 증가도 확인됐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퍼센트 43 증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퍼센트 43 높아진다는 겁니다.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몸이 그것을 근육 수복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근육 회복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일드 라이스에는 아연, 마그네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아연은 세포 수복을 돕고 마그네슘은 신경 기능과 근육 이완을 지원하며 오메가3 지방산은 두 끼 식사 사이에 근육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항용 효과를 냅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서 근육 합성, 보호, 회복, 다시 합성의 선순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와일드 라이스는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데 수면 중에 근육 회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와일드 라이스를 저녁에 드시면 밤새 에너지가 고르게 공급되어 수면 중 근육 회복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테프처럼 중요한 조리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와일드 라이스를 너무 강한 불에서 오래 끓이거나 소금을 많이 넣은 물에 삶으면 항산화 물질이 집중된 겉껍질이 손상됩니다. 그 껍질이 손상되면 와일드 라이스의 핵심 효능 중 많은 부분이 사라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리 전에 30분에서 2시간 정도 물에 불려두세요. 중불에서 천천히 뚜껑을 닫고 익히세요. 소금은 최소한으로 쓰시고 강한 양념은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반찬으로도 드실 수 있고 밥에 섞어서도 드실 수 있고 스프나 죽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하고 씹히는 식감이 있어서 꾸준히 드시다 보면 익숙해지십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60세 이상 한국인의 퍼센트 력슈락가 겪고 있는 근감소증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뿐이며 올바른 영양을 공급하면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으로 8가지 고대 곡물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씩 다시 기억해 보시겠어요? 첫째, 메밀입니다. 완전 단백질과 루틴으로 근육 수복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혈당도 안정시켜주어 밤사이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둘째, 키리입니다. 아벤트라미드로 미토콘드리아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베타그루칸으로 장 건강을 개선해 영양소 흡수율을 전반적으로 높여줍니다. 반드시 동기리로 두세요. 셋째, 기장입니다. 류신의 노화된 근육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공급해 단백질 합성 스위치를 재활성화합니다. 마그네슘으로 근육 경련도 줄여줍니다. 밥에 3분의 2컵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넷째, 수수입니다. 염증 억제, 장 기능 개선, 인슐린 민감도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냅니다. 막주간의 임상 연구에서 이텐조년치 근력 감소를 되돌린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다섯째, 스펠트입니다. 노화된 소화기관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에 쓰이도록 도와줍니다. 여섯째, 테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밀도를 퍼센트 상시 높여 근육 에너지 생산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반드시 전날 밤 물에 불렸다가 낮은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세요. 일곱째, 아마란스입니다. 스쿠알렌으로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특수 펩타이드로 근육 섬유의 성장 신호를 전달합니다. 균형감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낮춥니다. 여덟째, 와일드 라이스입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을 퍼센트 43 높여 드시스난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불려서 중불에 천천히 조리하세요. 이 8가지 곡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변형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오랜 세월 알아온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최신 과학이 그것들이 왜 효과적인지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정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분은 이 중 몇 가지를 꾸준히 식단에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길이를 아침마다 드셨고 기장을 밥에 섞었으며 일주일에 2번 수술을 드셨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혼자서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아드님, 성 없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탓만 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군요. 이거를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6세동, 70세동, 80세동, 올바른 영양소를 받으며 아직 반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육이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힘이 필요한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8가지 고대 건물이 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길이 한 그릇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바쁘 지으실 때 기장을 한 줄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몸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6주 후, 3개월 후에 왜 이렇게 더 힘들지? 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 세대가 참 많이 고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던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더 봐야 할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이웃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은 곡물이 어떤 것인지 혹은 직접 드셔보신 후 느끼신 변화가 있으시다면 꼭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이 채널의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